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59세 된 남성인데요. 이분이 재혼을 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잘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한 명언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언니의 남편입니다. 사실 지금 현 남편은 재혼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젊어서 사별을 하고 소개로 만난 사이라 합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바람을 많이 피워 전 부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본인 입으로 자기 잘못이 크다며 얘기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 바람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결혼 후 10수년은 바람도 피우지 않고 언니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남편이 병에 걸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바닷가로 이사를 오게 되고 건강도 되찾으며 언니가 여성 어업인 회장도 될 만큼 외조를 잘해주셨다고 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남편이 배웅 마중 다 나오고 정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낌새를 느껴 조사해보니 젊어서 그렇게 했던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이 폭력까지 행세하였답니다. 이제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고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올해 59세 된 남성입니다. 그리고 부인이나 이분이나 모두 재혼을 했는데 젊었을 때 사별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잘 살았는데 이 남편이 바람기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바람 피우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자 쪽에서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남편이 부인에게 폭력까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보기에는 남편이 이제 그만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주의 포인트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게 이제 남자가 다른 여자를 이렇게 사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의 바람은요, 그 사람의 도덕성하고는 제가 볼 때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갖고 있는 그 윤리의식 이거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바람을 피고 이런 거하고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항상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평생 같이 잘 사는 그런 남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전혀 한눈을 팔지 않고 자기 부인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그 부인이 그만큼 또 남편을 만족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부인에게. 그러니까 바람 피고 무슨 술집 같은데 이제 여자들인데도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우선 이 사주가 바람을 필 만한 사주냐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바람을 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건 생각할 수 있겠죠. 사주에 뭐 재성운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도화살이 아주 강하다든가 아니면은 수기운이 강하다든가 그럴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자를 밝히는 그 정도가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주든지 남자라면 여자는 다 취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주를 보면은요, 경자년 정해월 신유일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이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남자분이 여자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별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하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사망하는데 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재성운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지장간에는 간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23세서부터 42세까지 경인대운과 신묘대운이 어때요? 전부 인유원지 묘유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 왕성한 시기,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고 그리고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젊었을 때 여자운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물론 도화살이 두 개가 있죠. 유금하고 자수가 있고요. 지지에 또 해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금 빼고 전부 수기운이잖아요. 이렇게 수기운도 도화라고 봐야 됩니다. 수기운도 도화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12운성만 보더라도 이 월지하고 시지에 목욕이 깔려 있잖아요. 12운성에서는 이 목욕이라는 것을 좀 성적인 것과 도화살과 밀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한다는 것은 내가 씻는다는 거니까, 옷을 벗고 씻는다는 거니까 그 간능적이고 이런 것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실전사주 분석할 때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로 금기운으로 된 일주 있잖아요. 이런 일주는 여자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신일주나 신유일주 이런 것은 여자운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운이라는 게 돈도 나타내니까 이런 분들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운이 왜 안 좋냐면요. 잘 보세요. 이 신유일주 입장에서는 목기운이 재성운이죠. 금금목으로 극을 하니까 목기운이 재성운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천간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 지지에는 인목과 묘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을목에 들어오면 을신충이죠. 충이 발생하죠. 묘목에 들어오면 묘유충이죠. 인목에 들어오면 인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유일주에서는 간목만 빼고 전부 다 안 좋은 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다. 그러면 지금 신강한 사주죠. 이 정도면 신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강한 사주에서는 재성운이 용신운이거든요. 그러면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 용신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의 구성상 목기운이 들어오면 발로 차버려요. 인목에 들어오면 인유 원진살로 차버리고 원래 목기운이 용신운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묘목이 딱 들어오잖아요. 묘유충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묘유 사명살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기운이 용신운이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간목하고 을목도 을목이 딱 들어가면 을신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신일주면 어떻게 했어요? 간목이 들어갈 때 갑경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지지가 모두 금기운으로 되어 있는 신유일주, 경신일주는 재성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재성운이라는 게 돈과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라든가 돈 문제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군인이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돈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쪽이 맞다고 봐야죠. 근데 이 여자분을 보면은요. 이 여자분이 갑진년, 병인월, 병신일, 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봤을 때 이분은 이제 수기운이 남자운에 해당이 되고 지지에 인신사, 사명살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살서부터 33살 이때 계해대운에 해수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때 사별하지 않았을까? 혹은 34살서부터 43살 임술대운에 천간이 병임충이 되잖아요. 젊었을 때 사별했다고 했으니까 이때쯤에 사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 인신사, 사명살을 깔고 있으니까 인생 자체가 좀 굴곡이 심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궁합은 어떠냐? 괜찮다고 봐야죠. 궁합은 괜찮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분은 목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분이 목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화기운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분이 화기운 3개나 되고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정도면은 궁합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10년 넘게 바람을 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분도 대단하다고 봐야죠. 원래 이런 바람 피우고 이런 것은 천성이라 고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넘게 바람 피우지 않고 그렇게 부인에게 충성했다는 것은 이 남자분 나름대로 좀 칭찬받을 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좀 불리해요. 그걸 남자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지금 현재 부인하고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식들은 다 컸다 그랬잖아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월운을 봤을 때에는요, 당연히 이 목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2월달, 3월달, 이때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목기운이 들어올 때, 이럴 때가 좋지 않고, 그러면은 2월달하고 3월달에는 항상 임목하고 묘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성을 사귈 때나 대체적인 운의 흐름이 2월달, 3월달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피는 남편에 대해서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바람피는 남자들의 사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부관계가 어떤가, 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남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람을 피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로 볼 때에는 재성운이라든가 이분의 그 운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도화살의 정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